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쉽지 않은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반복되는 상처를 주는 그런 부부관계에서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용서하면 된다.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니체 같은 철학자들의 지혜를 좀 빌려서요. 어떻게 하면 이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또 존중하면서 길을 찾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 자료들이 참 흥미로운 게 그냥 힘들다. 이걸 넘어서요. 상처가 계속 반복될 때 어쩌면 이게 그 감정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 관계를 이루는 어떤 틀, 그 구조 자체의 문제일 수 있다고 딱 짚어주더라고요. 구조의 문제요? 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당신은 지금 자기 자신을 제대로 존중하고 있습니까? 하고요. 아, 스스로를 존중하냐? 사실 보통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게 미덕이라고 배우기도 하고요. 네, 근데 자료에서는 그게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뭐랄까 함정일 수 있다고 경고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사이인데 저 사람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이 오히려 나를 가두는. 네, 맞아요. 일종의 자기 최면 같은 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스토아 철학이랑 연결이 돼요. 스토아 철학이요? 어떻게 연결되죠? 그 고통이라는 게 상대방이 뭘 해서가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 안의 구조, 내 생각의 틀 때문에 생긴다는 거거든요. 아, 내 해석의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물러야 할 게 나는 왜 이 관계에 나를 계속 이렇게 묶어두고 있는 거지? 이거라는 거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그랬잖아요. 마음의 평화는 상대를 억지로 참아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고. 그럼 어디서 오는 건데요? 필요하다면 거리를 둘 수 있는 그 용기요. 그게 심리적인 거리든 아니면 말의 거리든 딱 선을 긋는 거죠. 내 마음은 내가 지킨다. 이런 어떤 선언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리를 둔다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자료에선 상대는 바뀌지 않는다. 이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보라고 하잖아요. 네, 아주 강조하죠. 심지어 니체는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신을 질투하는 일이다. 뭐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했고요. 내가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이런 기대? 이걸 좀 버려야 한다고요? 네, 그게 일종의 희망 중독일 수 있다는 거죠. 매일 호랑이한테 물리면서도 그 강가를 못 떠나는 사슴 이야기처럼요. 안타깝지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는 안 변하고 나는 힘들고. 여기서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분별력이 중요해지는 거죠.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에 집중해라. 그게 바로 나 자신인데. 나 자신을 바꾼다는 게 더 참고 인내하라는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나는 더 참고 견디는 내가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패턴, 이 구조에서 한 발짝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나를 뜻하는 거죠. 노자 사상하고도 좀 통하는데요. 노자요? 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말처럼 막 싸우고 부딪히는 대신에 물처럼 좀 유연하게 흘러가면서도 나를 보호할 경계선은 명확하게 긋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령이라는 이름으로 무례함까지 다 받아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아, 그 경계선 설정 중요하네요. 근데 또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역할에 너무 빠져있다 보면 나를 잃어버리기 쉽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 역할에 갇히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아니 내가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내 감정은 맨날 무시당하지? 이런 혼잣말이 늘어난다면 그건 이미 내 존엄성이 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고요. 정확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잖아요. 덕이라는 게 남들과 잘 지내는 것 이전에 내 영혼과의 조화라고요. 내 감정이 계속 무시당하면 그건 그냥 의견이 다른 차원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존재 자체의 부정이요? 와, 네. 자료에서는 이걸 관계의 질서에 길들여진 착각 이렇게 표현하는데 니체가 경고했듯이 계속 참고 맞추려고만 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당신의 그런 노력을 해로운 걸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군요. 그리고 또 맨날 똑같은 문제로 싸우고 결말도 똑같고 이게 반복되면 정말 지치잖아요. 대화가 아니라 그냥 상처를 다시 확인하는 어떤 의식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렇죠. 에픽테토스도 말했듯 고통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복된 반응 때문에 커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랑해서 만났는데 그 반복 때문에 지쳐가는 거죠. 그럼 이 반복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우선 기대부터 내려놓으라고 제안해요. 이번에는 좀 다르겠지 하는 그 기대가 결국 실망으로 돌아오니까요. 기대를 내려놓는다. 네. 약간 노자 철학처럼 관계라는 게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흘러가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걸 좀 이해하고 기대를 빼고 그냥 상대를 바라볼 때 어쩌면 관계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게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일상에 낯선 쉼표를 찍는 거죠. 예를 들면 상대방이 뭔가 말했을 때 반사적으로 받아치던 걸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른다거나 아니면 그냥 잠시 상대를 바라본다거나 내 감정을 먼저 살피는 것만으로도 그 반복의 굴레에서 조금 벗어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작은 멈춤이요. 네. 그리고 또 관계에 사랑은 없고 이제 의무감만 남은 것 같을 때 칸트 얘기가 나오던데요.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한다고요. 네, 중요한 지적이죠. 상대를 위해서 나를 계속 희생하는 건 결국 나를 수단으로 삼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내가 너무 소진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 오랫동안 묶여 있어서 자기가 배라는 것도 잊어버린 조각배 이야기처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멀어짐, 즉 거리두기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니체도 그랬잖아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쉽게 상처받는다고. 그렇죠. 가까우니까 더. 네. 그러니까 멀어지는 게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자기 보존하고도 연결되고요. 세네카도 자기 파괴를 용기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버티는 게 능사는 아니다. 네. 그게 미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이미 금이 가고 있는 바위처럼 무너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내 감정이 계속 무시당하거나 별거 아닌 일처럼 취급받으면 진짜 함께 있어도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벽이랑 사는 느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상호적인 정서의 공유가 전혀 안 되는 상태죠. 다른 고래들은 못 듣는 주파수로 혼자 울고 있는 그 외로운 고래처럼요. 외로운 고래. 네. 네. 그렇게 이해받지 못한 감정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날카로워져서 관계를 계속 갉아먹게 돼요. 니체도 그런 말을 했고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감정 표현을 두려워하거나 멈추지 말라고 해요. 당신의 감정을 당신 스스로 존중하는 것, 그게 어쩌면 관계의 시작이고 또 끝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문제로 돌아가네요. 오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이 부부관계에서의 어려움 앞에서 무조건 참고 용서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구나. 오히려 때로는 좀 거리를 두고 기대를 내려놓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가 자기 존중으로 귀결되어 자료 전체에서 계속해서 당신의 내면을 보세요. 당신 자신을 살피세요.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당신의 존엄을 위해서 오늘 당신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기대는 또 뭘까요? 당신의 마음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당신은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저희와 함께 이렇게 성찰의 시간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